안녕하세요. 맘먹고부기입니다. 오늘 날짜가 4월 5일 일요일. 그러면 제가 3월 24일 날 시작했으니까 13일 정도 13일 된 것 같네요. 이제 맘먹기. 그리고 공식 촬영은 이제 2일째 됐습니다. 제가 어제 지금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벌써 5079걸음 걸었거든요. 정말 미안한데, 죄송한데, 제가 이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오늘 스케줄이라고 해야 할까? 좀 다른 것 좀 하고 온다고 집에 또, 이게 실수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또 충전을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걸었는데 몰랐어요. 배터리가 다 떨어져 있는지 몰랐거든요. 정말 바보같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5,000분부터 시작하는데, 시간도 9시 46분이네요. 그래도 만 보는 채우는데 문제는 없겠다만, 아마 영상 시간이 좀 많이 짧아질 것 같은데, 뭔가 그 리얼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벌써 두 번밖에 촬영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상황이 생기고. 보니까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새벽 6시 제가 영상 혹시 조회수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봤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했는데, 우와, 무슨 7명이나 봐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맞나? 이게 정말 7명이나 볼 그런, 내 말이 그렇게 좀 그래도 효과가 있었나,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물론 그냥 어쨌든 그렇겠죠. 제가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기분이 매우 좋고, 이 영상 촬영하는 것 자체를 정말로 이제 정말 즐기는 것 같아요. 이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아마 제가 이제 평생 이제 이 유튜버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유튜버를 찍으면서 하루에 이렇게 10,000보씩 걷는 컨텐츠를 하면서 고민 상담 있으시면 제가 댓글에 좀 적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제가 또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렇게 또 상담해드리고 또 그런 것도 해드릴게요. 제가 또 큰 자랑은 아니지만 그 MBTI로 얘기하면 INFJ 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많이 이렇게 하는, 항상 좀 나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은 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에 진짜 고민 있으시면 제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정말로 내일같이 이렇게 해결해 드릴 해결이라고는 좀 그런데 들어드리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13일차 14일차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멍청하네. 3월 23일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앞전에 얘기했지만 산업재해 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 디스크 다쳐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도 좀 힘들었고, 목도 아프고 팔도 저리고, 뛰는 걸 못했었어요 원래. 산업 그
기억이 이렇게 안 나지. 멍청한 것 같아. 어쨌든 그 9개월 동안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지? 어쨌든 그걸 끝나고 나서도 1년 넘고 나서야부터 뛰었거든요. 살살살. 어쨌든 그러면서 또 앞전에 얘기했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또 아버지도 이렇게 그런 것도 돌아가시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다 작용해서, 또 앞에 얘기했지만 또 친구들도 이렇게 다 이제 없어서 저 혼자거든요. 이제 완전히 혼자인데, 그래서 집에만 이렇게 계속 있고 밖에 나갈 생각은 못했죠. 사실 좀 겁이 나고 이래서. 또 앞전에 또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고, 수술한 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있고 이래서 온몸이 뭐 로봇은 아니지, 로봇은 튼튼하니까 그냥 몸 상태가 별로 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멘탈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집에 계속 저도 박혀있던 입장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고, 또 그만할까 삶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적어주시면 저 진짜 다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진지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하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근데 오늘 또 죄송합니다. 다시 5,850걸음인데 배터리를 내가 왜 충전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초창기라서. 이것도 변명이야. 그래, 마음가짐이 잘못됐어. 맞아. 다 변명이에요. 맞아, 다 변명이에요. 내일부턴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미안합니다. 혹시 제가 앞에서 혹시 왜 만보 꼬북이냐고 얘기했었던가? 안 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좀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맞죠? 만보 꼬부기가 왜 만보 꼬북이일까? 만보는 다들 아시니까, 이렇게 하루에 만보씩 걸으니까, 다니니까 만보고, 매일매일. 근데 꼬북이잖아요. 지금 꼬북이. 근데 보통 꼬북이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포켓몬스터 꼬북이를 생각하신단 말이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얘는 왜 꼬북이를 왜 꼬북이라고 말하지? 조금 의아한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꼬북이는 왜 꼬북이냐면, 꼬북이의 꼬는 포켓몬스터 꼬북이 맞아요. 꼬북이.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꼬북이 닮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꼬북이에 꼬를 붙였고, 북이는 어떤 북이냐면,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북이에요. 거북인데, 거북이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잖아요. 저는
바다 거북이. 왜 바다 거북이냐면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어디서 뭐 본 건 아니고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생각 하잖아요. 다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세상에 좀 추워서 좀 킁킁거리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너무 춥네요. 어쨌든 왜 바다 거북이냐면, 바다 거북이는 땅에서는 굉장히 느리죠. 모래에서는 정말 느리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육지 거북이처럼 걸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 거북이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가 어디로 나아가는지. 걔는 바다로 항상 향하고 있잖아요. 그 바다 거북이는 정말 느리지만 방향을 알고 있어요. 방향을 알고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방향을 알고 나서 계속 천천히지만 계속 꾸준히 하다가 보면 결국에 바다에 도착하잖아요. 그 바다 거북이가. 그러면은 대단한 또 속도를 만나게 되거든요. 거북이가 토끼처럼 빨라집니다. 그 바다 거북이는 바다에서는 굉장히 빨라요. 토끼처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바다 거북이처럼 방향을, 느리지만 방향을 알고 가면은, 끝까지 꾸준히 노력하면 이렇게,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 그런 뜻으로 바다 거북이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래서 만복 오북이가 됐습니다. 오늘 좀 이상하게 이게 좀 실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정신이 없네요. 거기다 이거 편집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상 올린 거 봤는데 제가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계속 또 이게 또 마스크 낀 건 아니지만 얼굴 가리는 거, 그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걷다가 보면 조금 힘들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2일차니까 잘 좀 안 되긴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밤 영상이죠. 첫 영상은 낮이었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데, 그러니까 겸사겸사 어플에서는 토요일 날에, 그러니까 추첨의 결과를, 그러니까 추첨일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8시, 그러니까 20시에 그 마감이 끝나는데, 토요일 날. 그런데 그때는 그 시간에 맞추려고 하니까, 제가 원래 나오는 시간이 밤 9시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라고 하지만, 뭐 그래, 뭐 이것도 이것도 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또 기회고, 내가 또 자신감을 찾아가는 방향이고, 또 오히려 또 봐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좀 밝아지는 모습 보이면. 그래서 잘됐다, 그리고 아싸리 해서 낮 촬영은 토요일마다 낮 촬영 한번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촬영은 다 밤에 하거든요. 좀 잘 안 보이시죠? 미안합니다. 그래도 또 나름의
맛은 있긴 하거든요. 밤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밖에 나오면 야간에 사람도 없고 하면 조용하고 하면 운치 있긴 하잖아요. 저는 또 이런 것도 좋아해서 낮에보다 뭐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밤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또 겸사겸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오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정말 춥거든요. 지금 안 봐지고 손이 지금 얼 것 같거든요. 오늘 이렇게 추운 것도 처음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6,789걸음 걸었네요. 이렇게 추울 줄이야. 어쨌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대충 설명을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사실은 뭐 논팽이였고 크게 뭐 꿈도 희망도 직업도 돈도 별로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사니까 산다, 살아있으니까 밥만 먹으면 되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앞에서 제가 20대 후반 29 이태원 클래스가 시작했던 그 첫 화가 시작됐던 그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렇게 좋지 못하게 돌아가시고 빚이 생기고 가정에 빚을 갚아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 다치고 산업재해 당하고 몸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잘못된 인연들은 다 끊어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참 예전은 좀 예전도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최근에도 좀 과연 나의 선택이 옳았던 걸까? 그런 의문이 살짝 들긴 했었지만 완전히 해결됐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그런 쓸데없는 미련으로 인해서 또다시 내가 상처받는 그런 행동 자체가 그런 좋지 못한 인연들을 계속 불러오는 거다. 계속 이렇게 내가 꼬리를 준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일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좋지 못한 것 같다 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다른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나와 같은 뜻을 하고 아니면 더 이미 이룬 사람들도 있고 좋은 분들도 계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방향이 이렇게 맞고 하면 좋은 인연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휩쓸리지 않으려고 절대. 원래는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었는데 오늘 실수를 한번 하고 나니까
머리가 굉장히 지금 복잡하네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썰 하나, 썰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 하나 풀어볼까요? 제가 이거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제 적성이 참 맞는 것 같다고. 적성이 맞다? 어쨌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성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적성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를 찾았거든요. 이 앞전에 얘기했던 보겸이 형, 하와이 대저택님 덕분에 이렇게 유튜브 시작한 게 진짜 제 운명인 것 같거든요.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못 먹을 때 슈퍼스타 K 아세요? 거기 나갔었거든요. 슈퍼스타 K5인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서울도 처음 가봤던 것 같은데, 거의, 처음은 아니지만 혼자서 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잠실체육장인가? 서울 잠실인가? 거길 갔었어야 됐는데. 정말 소리 났는데 뭐지? 버스 타고 갔는데, 그때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 직통으로 갔던 것 같은데, 한번 쉬고 그런 것도 없던 것 같은데, 한 2시간쯤 갔는데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정말 너무 마려워서 앞에 기사님한테 갔거든요. 가서 기사님,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사님도 눈치를 바로 채시더라고요. 어떤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마침 고속도로였지만 그 갓길에 뭐 이렇게 산이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보였거든요. 옆쪽에. 그래서 때마침 그런 갈만한 곳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해서 한 5분 참았나? 5분 참고, 창피하지만 버스 안에서 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빨리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왔죠. 문제는 뭐냐, 깨끗하게 처리를 못한 것 같아요. 도착하기 15분 전인가? 이게 아까 잠깐 섰을 때 긴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굳이 쳐다보진 않겠지만 그런 또 개구진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창피해서 빨리 이렇게 한다고 이게 덜 배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도착 15분 전에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참다 또 앞에 가서 얘기는 했어요. 기사님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뭔지 또 아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대.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대. 감사합니다 했죠. 그 기사님이 굉장히 베테랑이었던 것 같은데 참 고맙거든요. 결국에는 기사님이 생각보다 더 빨리 가주신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급해하는 걸 보시니까 정말 그때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나가서, 서울은 또 화장실 잘 돼 있대요. 바로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 썰이 있었네 또. 그리고 나서 또 지하철 타고, 이제 지하철 처음은 아니지만 그때 항상 좀
가족이나 뭐 친구가 이렇게 끊으면 이렇게 같이 옆에서 붙어가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자 가려니까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제가 또 사투리 쓰고 이러니까 또 마음이 제 지방에서 왔구나 해서 도와주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냐고 이렇게 좀 끊는 것도 잘 모르겠고 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때 또 아저씨 계셨는데 도와주셔서 진짜 하나하나 다 도와주셨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지하철 타고 그 잠실까지 이제 갔죠. 네, 네 어떻게 해서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잠실 체육관 맞나? 아니 사람 되게 많고 엄청 많고, 무슨 또 가니까 또 뭐 설문지 같은 거 주거든요. 자기 이름 뭐 나이 뭐 이렇게 또 주소 사는 곳 뭐 직업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적거든요. 그걸 적고 나서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 사람들이 많지만 뭐 밑에 보니까 캐노피도 쳐놓고 해서 빨리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6시간 대기했고요. 6시간 대기하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 긴장도가 더 오히려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 또 목도 더 잠겼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체육관 밑에 내려가면 캐노피 쪽으로 이렇게 가면 또 맞아, 옷에 번호 붙여주시거든요. 몇 번 뭐 이렇게 하면서 옷에 스티커 붙여줘요. 거기서. 그리고 캐노피 안에 한 명 한 명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나면 안에는 카메라 찍으시는 가수분들, 그러니까 심사위원님들이 계시는 게 아니고 PD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제가 앞에 섰는데 카메라 그거 진짜 방송 카메라 큰 거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는 순간 바로 얼어버렸어요. 완전히 얼어버려서 그 PD님 심사위원님이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제가 누구누구 이름은 어떻게 되고 뭐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직업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경상북도 뭐뭐뭐 어디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너무 긴장해가지고. 근데 웃긴 것도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나봐요.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하길래 네 알겠습니다. 그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김현식 님의 그 내 사랑 네 곁에 그거였거든요. 불렀거든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목숨 뒤에서 함께하는데 조리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하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이까지는 생각났던 것 같거든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막 지어냈어요. 하면서 띠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약간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만 참 성의 없어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가 또 후렴으로 저 여린 가지 사이로 이거 가는데 고음이 안 나와요. 전혀. 원래 그 노래 자체가 저한테 높지 않거든요. 전혀. 근데 고음이 안 나와요. 그때 6시간 동안 또 대기하고 하니까 입이 완전 말라서 목이 타 들어갔거든요. 그때
아, 변명이야. 그래. 그냥 못했어요. 엄청 못했는데, 심사위원 PD님께서 3번을 시켜주셨어요. 똑같은 곳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셔도 돼요. 긴장되실 텐데, 또 해보세요 했는데, 한 번 기회 주시고, 아, 또 다시 한 번 하셔도 돼요 해서 2번 기회 주시고, 아, 또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또 3번도 실패.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탈락했습니다. 밖에서 가드 하시는 분이라 해야 되나? 아저씨 분이 계셨는데 저 나올 때 웃더라고요. 밖에서 다 들리거든요. 왜냐면 캐노피 움막 같은 그런 거라서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좀 웃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창피해 하고 빨리 뛰어갔거든요. 그렇게 제 슈퍼스타 K5 도전은 끝났습니다. 5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잘.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때 당시에 볼펜이 없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빨간색 볼펜밖에 없어서 빨간색으로 이름 적고 뭐 주소 적고 뭐 다 했거든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녀석 3번 시켜줬잖아. 이 녀석 이거 혹시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슈퍼스타 K 또 비하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웃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중에 리스트가 내가 되지 않았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시켜보면서 이거 끌어올려야 되는데 했는데 이 녀석 진짜가 아니었네. 그래서 탈락시킨 것 같거든요. 그냥 못하는 놈이네 해서. 그렇게 해서 제 인생 슈퍼스타 K는 끝났습니다. 그때 20살 초반? 그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현재 와서 10년이 넘은 거 같네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30이 헐 넘었으니까 이제 제가 30 이제 초중반이거든요. 초중반이라는 것도 초중반 맞긴 했다 맞아.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튜버 보겸TV의 보겸이 형, 그리고 하와이 데저트님의 생각과 이런 또 보겸이 형의 선의 실행력 이런 것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실은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또 발산하고 싶은, 잘 찾은 것 같아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S21 촬영이 안 됐었거든요. 5년 넘게 썼는데 그것조차도 오히려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오즈모 액션 6 이거 사는데 보증 2년 하고 해서 60만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60만원이면 굉장히 좀 확실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쓰게 되면서 오히려 더 조금 이따가 입을게요. 이 돈을 쓰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불타올랐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60만원의 가치가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사면서 그냥 찍으면서 느꼈어요. 야, 내가 생각보다 오늘은 이렇게 말 잘 못하지, 진짜 못하고 있지만 실수하고 또 긴장하고 이러지만 첫날에 이상하게 첫 촬영은 생각보다 잘한 것 같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저만의 느낌일 수 있거든요. 일단 근데 야, 그래도
아 잠시만요. 그래도 고천 걸음이네. 그래도 그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1시간 4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39분 그랬는데 그거를 거의 공간이 비지 않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걷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좀 하다 보면 더 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밌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겸사겸사 만보를 채우면서 그 겸사겸사 어플에 상도 도전하게 되고 1등 걸리면 얼마인지 아세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만보씩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좀 적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 저는 이렇게 유튜버까지 이렇게 열었으니까 개설했으니까 계속 평생 하면 한 번은 걸릴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계속 하니까. 제가 로또 복권이나 이런 건 안 사는데 예전에 많이 샀거든요. 갑자기 딴 얘기로 하네. 어쨌든 예전에 로또 복권이나 그 뭐지? 연금 복권도 샀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샀었는데 그거 제 결제 내역을 봤는데 무슨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제했던 내역이. 그래서 와, 차라리 100만 원이었어. 이제 생각하면 또 그게 돈이 얼마예요. 그 액션캠이고 오즈모 6 거의 두 대는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린 건 해봐야 5만 원짜리 이런 거 걸렸었는데 많이 걸려봤자. 그래서 느꼈죠. 이런 굳이 이런 거에 바라지 않고 솔직히 좀 마음 좀 크게 먹으면은 지금 좀 마음을 좀 크게 먹으면은 이런 금액은 사실 벌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차라리 그러니까 그 일주일이 참 그 복권을 사게 되면 기대가 되잖아요. 엄청난 기대가 되거든요. 혹시 진짜 그러니까 회사 다니러 가도 이렇게 내가 이것만 되면은 그만둘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더 기대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항상 되지는 않잖아요. 그 이상한 기대 때문에 오히려 뭔가 좀 다른 획기적인 일을 해서 이렇게 금전적으로 더 벌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복권의 일주일의 설레임과 기다림 때문에 저는 그랬어요. 안 하게 됐었거든요. 오히려 하는 일도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걸릴 것만 같아요. 그거 되면 다 끝이지, 인생 다 핀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나한테 이거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산 것도 많았고 100만 원 넘게 샀었고. 그래서 돈이 중요한, 돈보다는 오히려 보니까 정신적으로 나한테 이거는 맞지 않다. 로또 복권 일주일의 기다림 때문에 내가 오히려 설레임 때문에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도 또 다른 내 발전해야 하는 일도 못하고 있구나 해서 멈췄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면 이 겸사겸사 어플, 이거는 정말로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거기다 정확하게는 겸사겸사니까. 목표는 원래 유튜버 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사실 유튜버 하고 싶어서 여러가지 채널도 한번 개설해보고 생각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저런 방향으로 가야지 했었는데 생각만 하고 채널만 만들고
영상은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겁나서.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계속 했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였어요. 완벽해야 된다 그 생각이 너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하고 오늘은 드디어 올려야지 누르려고 했거든요. 영상 만들어서. 그게 안 돼요. 또 뭔가 또 눈에 보여요. 이게 별론데? 이게 별론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했어요. 그 몇 개월 전이에요. 한 6개월도 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 헛짓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나쁜 경험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론은 이렇게 보겸이 형이 이렇게 이런 어플을 또 이렇게 해서 딱 생각한 거죠. 자꾸 완벽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하자. 이러다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하와이 데저트님 영상을 많이 봐서 생각한 것도 맞을 텐데 제가 항상 이 얘기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알면 뭐예요. 하지 않았잖아요. 행동. 그러면 결과가 없고 실물이 없거든요. 조금 그렇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9,842걸음이네요. 아직 멀었네. 루트를 좀 죄송합니다. 또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찍어야지. 보이세요? 1965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보이세요? 제 차입니다. 근데 좀 더 걷다 갈게요. 오늘 너무 제가 실수한 게 너무 커서 이틀 차긴 한데 2일 차긴 한데 본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한 명이라도 보셨으니까 지금 무려 7명 정도 보신 것 같은데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약속을 못 지킨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내일부터 무조건 충전 잘 하고 편집도 이제 좀 적응이 됐다고 해야 할까. 캡컷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지 알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자막 이런 거를 없이 그냥 브이로그 같은 느낌으로 그냥 맨날 영상 찍어서 크게 말 이런 거는 안 하고 그냥 길 가면서 저기 보시면 길 걸어가다가 책상 부러졌네 이러니까 왜 부서졌지 이런 혼잣말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막을 달고 보니까 그리고 또 제 안에 있는 생각을 얘기하고 나니까 앞전에 얘기했죠. 제가 이거 영상 올리기 전에 첫날에 갑자기 이태원 클래스 1시간짜리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컨텐츠로 변화가 됐다, 동기가 됐다, 동기부여. 왜냐면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 다 치르고 이제 허기짐에 엄마, 나, 동생이랑 집에 와서 밥을 못 먹었었거든요. 계속 장 치르면서 너무 또 슬프고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고 이랬으니까 밥 먹으면서 TV를 켰는데 딱 시작했던 드라마가 그냥 켰는데 나왔어요. 정말로 이태원 클래스 1화가 시작하고 있던 거예요.
안 믿기겠지만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제 이야기랑 너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많이 슬펐죠. 어쨌든 공감 많이 되고 해서 제가 이 영상 올리기 1일 전에 또 1시간짜리 영상이 올라와서 더 마음이 맞춰 올라와서 이런 콘텐츠로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 속 얘기하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일로 못 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아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진심으로 공감해드리고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뭐 타고난 거라고 하면은 삶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기구해서 이제 들어보시면 좀 저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긴 하겠지만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다들 저도 계속 몸도 안 좋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돈도 없고 뭐 마음도 아프고 뭐 친구도 없고 뭐 사람도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집에만 박혀서 밥만 이렇게 먹고 맨날 혼자서 원룸 살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사니까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좀 살기 싫었어요. 근데 어차피 태어난 거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뭐 이렇게 부겸이 이렇게 또 그런 계기가 돼서 실행한 거에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일단 해라. 정말로 그냥 해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다른 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다. 그냥 다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 있으면 한번 만나도 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 왜냐면 좀 지금 이제 계속 혼자거든요. 정말 쓸쓸하지만 외롭지만 도로에선 항상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생각이 안 납니다. 만보는 넘었거든요. 1576걸음인데 살짝만 더 해볼게요.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스트레스가 풀려서요. 저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정말로 다 같이 잘 살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고 싶다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 채널이 잘 되고 아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미약하고 뭐 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꾸준함의 그 결과는 참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제 이런 마음과 채널을 알아주셔서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무너질 멘탈은 아니에요. 제가 하도 많은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로 애초에 이제 아무도 없고 사실 남은 건 뭐 엄마 뭐 그런 거 동생
그리고 꿈도 있고, 저도 열심히 해서 저도 뭐 결혼도 한번 해보고 싶고 자식도 한번 낳아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이런 생각 전혀 못했어요.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내가 뭐 돈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순간 그 자식은 벌써 큰일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지만 제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안 좋은 생각이 계속 겹쳐지면 한도 끝도 없이 끝까지 지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그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좋은 생각하고 힘든 것도 힘든 것다, 뭐 힘들지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남들이 하는 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그냥 이렇게 꿈이 생긴 것 같아요. 결혼도 해보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진짜 그 감동과 그 어른스러움을 가지게 되는 건 굉장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해보고 싶어서 제 가정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웃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의 목표는 열심히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서, 이 일 자체가 사실 이제 일처럼 이게 하는 거 자체가 일같이 않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거 처음 겪어봤어요. 컴퓨터 게임이나 이렇게 오래 할 때 하루 종일 막 6시간씩 하고 막 8시간씩 하고 막 이러고 이랬지. 막 12시간 하고, 예전엔 그랬지.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자체가 지금 다리 아프고 춥고 이런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재밌으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시간만 된다면 더 계속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싶어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도 시간이 되는데, 근데 그럴 순 없거든요. 겸사겸사가 12시에 그 추첨이 마감이라서, 제가 또 그 스마트폰은 그 알뜰폰 지금 쓰고 있는데, 무슨 그 데이터 속도가 그 1메가짜리 그런 거 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쓰면은 한 달에 뭐 1,000원인가? 제가 그렇게 내는 것 같은데 진짜 웃기죠. 그 일정량의 뭐 10기가인가 정도 주고, 전화 뭐 한 300분인가 그렇게 주고 그런 거 쓰거든요. 왜냐면 전 뭐 연락할 사람 없잖아요.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꿨거든요. 그래서 1메가 속도면은 이게 그 광고 보기 이렇게 누르는 거 이게 안 돼요. 최대한 빨리. 그래서 무조건 최소한 집 안에는 한 11시 반 전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11시 반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야지. 나 11시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11시 반까지만 가면 돼요. 맞아. 씻는 걸 조금 늦게 씻으면 되는데, 또 조금 늦게 씻으면 제가 좀 그런 게 좀 에티켓이라 해야 될까? 원룸 살면 또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좀 늦게 씻으면 또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또 왜냐면 또 머리도 말려야 되고 그러니까 소음이 좀, 그게 좀 걱정돼서 최소한 인간적으로 11시 반 안에는 다 해결해야 되겠다. 진짜 정말 진짜 많이 한다면 12시 전에는 무조건. 만약에 12시가 넘어가면 저는 뭐 샤워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참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니까. 왜냐면 저는 뭐 내일도 뭐 어딜 나가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내일
잠이 부족할 텐데 빨리 주무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찍는 소리나 드라이기 소리에 깨버리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2시가 넘으면 절대 이렇게 참습니다. 어차피 저는 내일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분들 계신가요? 혹시 좀 유난이죠? 유난일 수도. 근데 저는 이게 나름 소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또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또 원래 제가 어머니 집이 1층에 사시는데 저도 어릴 때는 거기 계속 살았죠. 살 때는 2층에 애기들이 사는데 많이 뛰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쿵쿵쿵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소음공해 같진 않아서 정말 시끄럽긴 하지만 애기들이잖아요. 또 초등학생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고 막 그런 거 같거든요. 이제 솔직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중학교도 갈 것 같은데 어릴 때 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뛰고 그래서 이해해 줍니다. 그런 거 그냥 기분 좋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2층에 계신 분이 저희 집에 와서 1년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선물 주시고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오늘은 10,000보는 벌써 넘었고요. 맞죠? 11,521걸음. 시간은 10시 42분. 아이고, 이제는 별로 뭐 그렇지도 않네요. 자주 하니까 자주 간다. 사실 테스트 촬영까지 하면은 일주일은 했거든요. 지금 테스트 촬영 앞에서 얘기했지만 1편에서 테스트를 5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 공식적으로 2번이니까 일주일 했거든요. 방송 촬영 아이고 자꾸 방송이래.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나도 결국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구나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INFJ인데 진짜 이거 등줄기에 지금 땀이 장난 아닙니다. 추운데 아이고 또 혹시 막 사람 있을까봐. 어쨌든 오늘 4월 5일 일요일 13일차 공식 촬영 2일차 만복고북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찍은 영상은 내일 새벽 6시에 올라갑니다. 만복고북이였습니다. 바이바이.